계획된 거는 9월 달에 책을 내고 알리사님이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돈을 좀 벌어봤어요. 저도 간접 광고하러 나오겠습니다. 우리 다독이들과 함께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인생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일단은 저번에 했었던 인터뷰를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그때는 뭔가 독서에 대해서 초보적이다, 예를 들면 긍정적인 사고가 됐다, 책 읽는 게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했더라고요. 이번에는 뭐가 달라졌지? 라고 생각을 했더니 조금 더 내가 단단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나를 좀 더 믿어주는 힘이 생겼다. 계속 제가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게 행복이고 어쩔 때 행복한지를 알아가고 있다가 두 번째였고, 감정 표현을 하는 방법을 점점 알게 된 것 같아요. 최근에 드는 생각은, 제가 우울증 때문에 퇴사를 했고 이제 자기계발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우울을 피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내 삶과 같이 살아가야 될 대상이 아닐까? 친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울을 좀 즐겨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좀 내면이 조금 더 단단해졌고 나를 믿을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이런 변화가 보이더라고요. 저도 1년 전 영상을 보고 왔더니 그때랑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그때도 똑같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다. 지금도 그거는 계속 유지되고 있고, 최근에 한 3번 정도 똑같은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주변으로부터 참 긍정적이다, 스케줄이 이렇게 빡빡한데도 계속 그렇게 웃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그런 모습을 나도 배우고 싶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좀 들으니까 내가 그래도 나의 루틴대로 잘 생활하는 이런 힘들이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서, 그런 긍정적인 힘에서는 변하지 않는 유일한 무기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의 폭이 더 넓어진 것 같아요. 늘 이해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긴 했는데, 그때는 그냥 단순하게 그래 그럴 수 있지 넘겼더라면, 지금은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행동을 하게 될까에 대해서 조금 더 다가가서 얘기도 해볼 수도 있고, 그냥 혼자 판단하는 것보다 얘기를 해서 좀 더 나아질 수 있으면 인간관계가 좀 더 단단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인간관계나 회사 관계나 친구 관계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타인을 조금 더 폭넓게 바라보는 힘이 좀 생긴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은 1년 전에 알리사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1년 동안 책을 읽었더니 나를 좀 알아간 것 같아요? 아니요? 라고 단번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조금 알아간 것 같아요. 그 알아간다는 게 나를 돌아보는 힘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성찰하는 힘. 그때도 오늘 하루 어땠어? 이런 걸로 적어보면서 내가 나한테 질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스스로를 좀 더 위로할 줄 알고, 거울 보고 하이파이브도 할 줄 알고, 그냥 잘했어가 아니고 왜 잘했는지에 대해서도 글로 써볼 줄도 알고, 자책하고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도 그래 그럴 수 있다, 너도 사람이니까,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저를 좀 발견하게 된 것 같아서, 그 세 가지가 가장 두드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때에 비해서 살이 좀 더 빠졌고요, 근육이 좀 더 커졌고요. 그걸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내 몸을 누가 봤겠어. 거울을 볼 때마다 변화가 느껴지고, 저번에 인터뷰 했을 때 열심히 했던 거를 그냥 계속 했을 뿐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누적돼서 살이 빠지고 근육이 커지고 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때는 되게 애기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수염이 없었더라고요. 지금은 수염을 기르고 있어서 더 아저씨 같은 느낌이 들지만, 어쨌든 이 수염을 기르는 것도 제 자신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를 가꾸는 것, 수염을 또 기르게 되었는데 그게 또 마침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이 좋고 하는 거에 대해서 외적인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과거에 누가 별로야 라고 했었으면 바로 밀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거울을 봤을 때 난 수염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이건 내 인생이니까 라는 그런 단단함이 생겼기 때문에, 수염을 기르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과 약간 주저함이 없어졌다. 그리고 자기 개발을 한 2년 했는데 알리사님이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돈을 좀 벌어봤어요. 대단한 금액은 아니고 다독이 강연을 하면서 알리사님이 좀 성과금을 주셨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컨설턴트 하고 있잖아요. 습관 모임 하는 것도 제가 비용을 안 받고 도와주는 걸 하면서도 그것도 하나의 수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개발로 조금씩 돈을 버는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지는 외적인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작가도 되려고 준비하고 있고, 인스타그램, 유튜브도 계속 하고 있으면서 다양한 걸 쌓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 다음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거 인터뷰하기 전에 알리사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저 그때랑 별로 안 변했는데요? 똑같은데요? 이랬더니 조금 더 성숙해진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아침에 어제부터 보면서 제 모습을 보고 왔거든요. 좀 그런 것 같다. 사실 1년 반이 지났으니까 나이가 먹은 것도 있고, 근데 생각하는 힘이 단단해지니까 이게 진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책을 열심히 읽으면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상은 과학이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말을 잘 안 믿던 내가 우스갯소리로 넘겼는데 처음 사람을 딱 보면 그게 느껴져요. 아, 저 사람은 참 긍정적인 게 얼굴에서 티가 난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아닐까. 제가 이렇게 선이 좀 이렇게 굵어가지고 나의 긍정적이고 활기찬 모습을 첫 만남에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머리도 좀 기르게 돼서 인상을 좀 부드럽게 하는 면도 있고, 원래 우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조금 더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모습이 나와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면들에서 나의 생각이 이렇게 외적인 변화로 자동스럽게 연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원래 저는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스스로에 대한 인정 욕구를 굉장히 많이 채워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더 저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고 잘하고 있다고 여기게 되고, 내가 지금 정말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쭉 살아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그러니까 외적인 걸 계속 가꾸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살도 많이 뺐고요.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돈도 뭐 연봉이 높아졌다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여러 가지 부가 수입이 분명히 늘어난 거는 느껴져요. 근데 제가 그만큼 많이 또 쓰거든요. 많이 벌면 책도 많이 사고 가꾸는데도 좀 더 쓰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할 줄 아니까 나를 좀 더 봐야지,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1000% 이상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내적인 변화가 없다면 과연 외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겠나. 내가 변화하고 싶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외적인 변화가 갖고 올 수 있을까. 내가 뭘 바꿔야 되는지도,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모르겠고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외적인 변화가 따라올 수가 없다 생각해요. 무조건 내적인 변화가, 적어도 변화하겠다,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조차도 없으면 아무런 거를 가져올 수가 없겠다. 만약에 외적인 변화가 왔다 하는 거는 나의 변화가 아닌 것 같아요. 상황의 변화라든지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변화가 된 것이지 내가 변화했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더 중요하다, 1000% 이상이다라고 생각해요. 전 상상력이 이렇게 뛰어나지 않아서 딱 현실성 있는 대답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100%로 따졌을 때 8대2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80%가 내적인 변화가 정말 중요하다. 내적인 변화 없어도 외적인 거 가꾸는 거는 사실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뭐 샵 가서 제일 잘 어울리는 거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백화점 가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 그냥 그렇게 보이는 모습들은 다 바꿀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내 의지로 인해서 내가 바뀌어야겠다 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을 땐 또 그렇지 않으니까요. 결국은 내적인 변화의 80이 있어야 외적인 변화를 하기 위한 20의 노력, 이렇게 부과된다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는 말씀드렸지만 사실 돈 없어도 내적인 변화가 있으면 외적인 변화는 충분히 따라온다고 생각해요. 편리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거고, 집에서 운동해도 좋은 몸을 가꿀 수 있고, 식단을 해서 살을 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열심히 알바를 하든 작은 수입을 모아서 진짜 갖고 싶은 거 하나 해주고 싶다, 그렇게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 나를 더 아껴주는 마음이 선행되면 사실 뭐 커피 한 잔을 사 먹더라도 그게 행복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제가 없는 것에 더 치중했던 것 같거든요. 요즘에는 있음에 감사하고, 커피를 사 먹든 스타벅스를 사 먹든 어쨌거나 내 돈을 들여서 먹는 거잖아요. 이렇게라도 먹을 수 있음에,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더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무슨 행복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내적인 변화에서 분명히 변화가 크면 이런 마음들은 따라와지는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여기 책을 꽂고 있겠습니다. 제 책을 딱 꽂고, 안녕하세요, 작가 정태입니다 라고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간접 광고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홍보차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작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인스타그램에 어떤 글을 쓰고 싶은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같이 올리고 있고요. 점점 해나가다가 작가가 돼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모습으로 나올 것 같고요. 달라져 있겠지만 본질은 똑같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행복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계속 던지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인 삶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 계속 행복을 찾아가고 있을 것이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하는 일은 조금 달라져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다니던 일은 그만두고 인플루언서나 자기계발 메신저로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거는 9월달에 책을 내고 알리사님과 컨설턴트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새로운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컨설턴트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꿈꿔왔던 게 그런 거거든요.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 마음의 안전지대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쉴 곳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메신저가 되어보자. 그런 것을 계속 꿈꿔오면서 시작을 한 지도 지금 한 2년째 됐는데, 뚜렷한 성과가 없다 그러면 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제가 지금까지도 왔고, 이런 모습으로 계속 나아갈 거고, 1년 뒤에는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서 인사드리지
되지 않을까. 저도 간접 광고하러 나오겠습니다. 우리 다독이들과 함께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울한 감정이 들면 그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고 느껴졌을 때는 아, 오늘은 우울한 날이야 라고 딱 정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우울한 날이니까 극복하려고 내 에너지를 쏟는다기보다는 오늘 내가 왜 우울한지, 어떤 감정들이 있었는지를 잘 생각해보는 날로 정하는 것 같아요. 글을 좀 더 써보고 우울한 노래를 많이 듣습니다. 오히려 더 우울에 그냥 빠져버려요. 훅 절여지듯이. 그러다 보면 다음날 아침은 오히려 개운하더라고요. 엄청 울었다가 나면 뭔가 풀린 것 같은 느낌처럼 그냥 한없이 우울해지고 푹 절여져 있다 보면은 오늘 우울할 거 다 했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스레드에 썼던 글이 오늘은 우울한 날이지만 글이 잘 써지는 날이야, 내일 행복한 날일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울을 즐기는 거는 그냥 그 우울 자체를 순순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조금 더 우울해 볼까? 라고 생각하고 글을 써보면서 내 이야기를 전해보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지나가 있더라고요. 이 감정이 일시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전 책을 읽으면서 질문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글을 쓰면서 질문을 하거든요. 오늘 하루 어땠어도 이렇게 일기 쓰듯이 정리를 하는데 때마침 딱 32기 책이 기록의 노트 거인의 노트 공교롭게도 딱 32기의 거인의 노트에 기록하는 방법, 내용들이 제가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러면서 오늘 하루 어땠어로 시작을 해요. 부정적인 일도 있었지만 그러면 기분 좋았던 일은 뭐야, 긍정적인 요소는 뭐야 라고 끌어내려고는 하는데 하루 중에 긍정적이거나 즐거웠던 기억을 비율로 따져보면 조금 적은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어려움에서 더 헤쳐나가야 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오늘은 어제보다 낫네, 긍정적인 걸 쓰면서 칭찬을 해주려고 타인을 칭찬하듯이 이렇게까지 했으면 진짜 잘했다, 더 이상 노력하는 거는 너를 해친 일이다, 이만하면 됐다 하니까 딱 끝나고 관찰자 모드로 이렇게 지켜보면 진짜 잘 지내왔구나. 그러면 좀 부정적인 것도 해소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거울에 대고 인사하고 그러면 기분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해나가는 중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인생은 말하는